자, 이번 앵커의 픽은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진을 보고 과연 이게 어떤 사진일까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사진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첫 번째 사진. 여기 보니까 요즘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인가 봐요. 선수들 사진인 것 같은데 이 표정을 보니까 어딘가 되게 좀 우울해 보여요.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 감격에 찬 모습인데요. 두 선수 모두 일단 중국 국적입니다. 네. 여자 육상 선수 경기에서 1, 2위 모두 중국 선수가 차지를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영 매체 대대적으로 저 사진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기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 사진이 삭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CNN이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 두 선수의 트랙 번호가 어떤 라인을 뛰었는지 아까 사진을 보시면 6번, 4번이 적혀 있거든요. 네. 이 트랙 번호가 89년도 천안문 사태를 우연히 연상시켰기 때문에 검열당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천안문 사태 89년 6월 4일에 벌어졌죠. 맞아요.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는데 중국 당국이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이 자행된 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인기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도요. 지금 저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서도 이 사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 날짜를 상징하는 64, 저 숫자는 잘린 채로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두 선수가 정말 우연찮게도 포옹을 했는데 6레인에 있는 선수고 4레인에 있는 선수 6월 4일이 글쎄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파장이 큰가 봐요, 이게. 그렇죠. 중국의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이 동원된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국내 사정에 때문에. 이게 바로 문화대혁명 때 하고 바로 천안문 사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부의 어떤 이 봉기가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민주화의 열기 이런 것들을 당시에 무력으로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통제된 사회잖아요. 중국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자본주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보면 공산당에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모든 여론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실제로 이제 중국에 보면 반체제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차단한 것 같은데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국 내에 어떤 국민들이 모이고 어떤 특정한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 그러한 조금의 어떤 단서도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는 또 무슨 사연이 있어요? 돌멩이가 사연 있는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이 돌멩이도 사실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거든요. 사건은요,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모녀가 지난달 30일 오후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그 해안가에서 이 자연석 자갈을 100여 개를 박스에 담아갔다고 합니다. 해변을 걷다가 좀 둥글고 매끄럽고 예쁜 돌들을 주워서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고 하는데요. 인근에 있던 관광객이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지금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두 사람은 특수절도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무슨 법률 위반이라고요? 말이 좀 어렵지요. 이제 공유수면이라는 것이요. 이제 공공으로 사용하는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바다나 하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 인근이잖아요. 그 바닷가 인근의 해안에서 돌멩이 같은 걸 함부로 주워가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사용 허가를 관리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돌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 모녀 돌들이 너무 예뻐서 집에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몰라서 그랬다지만 우리가 바닷가 가서 기념용으로 한두 개 집어오는 거 말고 이렇게 대량으로 집어와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야, 이 밖에서 돌 집어오고 흙 집어오고 이런 것도 죄가 되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방랑 시인 김삿갓인가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거는? 시인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강도예요? 사진을 보시면 좀 무시무시한데요. 저렇게 삿갓을 쓰고 온몸을 가린 채로 은행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칼자루를 쥐고 한쪽엔 전기톱, 한쪽엔 자루를 든 채로 저렇게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전기톱으로 철문을 잘라서 은행 내부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자루를 들고 곳곳을 살폈지만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원래 들어왔던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삿갓을 쓰고 신분을 가린 채 등장한 이 남성,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자 그대로 도주를 한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 붉은 대낮에 이렇게 영업 안 하는 시간에 구멍을 뚫어서 올 거라고 상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열어지지도 않고. 잘리기 전에 혹시 CCTV가 있는가 보려고 삿갓을 살짝 제끼고 이렇게 쳐다봤어. 얼굴이 보일 거 아닌가. 임조희 변호사, 이게 제가 사건상을 많이 봤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모자 같은 거 푹 눌러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삿갓 쓴 거는 전 처음 보는데요. 특이하죠. 이 삿갓을 이분이 특히 좋아하는 분이었나 봅니다. 사실 이전에도요. 삿갓을 쓰고 절도를 하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네, 심지어 출소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CCTV에 제대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삿갓을 쓴 것이 맞고요. 이 사람이 검거된 과정 또한 어떤 우연히 작용을 했는데 가만히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님이 보니까 이 삿갓남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거죠. 이전에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이렇게 삿갓을 쓰고 범행을 하다가 잡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 CCTV에 정확히 영상이 찍히진 않아서 결국은 잡히겠지만 시간이 걸릴 뻔했는데 굉장히 빨리 잡히게 됐습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연히 또 이 같은 형사님께 걸려서 잡힌 거다.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사람 자꾸 범죄 저지르니까 또 잡힌 거거든요.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진 3장 봤는데 이 6과 4가 합쳐져서 사진이 삭제된 이 선수들, 그리고 삿갓 쓰고 도둑질 했다가 똑같은 형사한테 우연하게 잡힌 이 도둑. 자, 우연히 참 요즘에 제 주위에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